여기 한번 봐보시죠. 네, 개념 노트 열어주시고요. 중요한 단원인 명제로 가겠습니다. 명제 한번 보시죠. 명제입니다. 네, 명제로 가겠습니다. 명제입니다. 네, 피곤하시니까 중요한 내용들, 개념들 잘 필기하시면서 손으로 잘 정리하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명제입니다. 일단 저희가 챕터 B를 지나서 챕터 이제 C로 가겠습니다. 챕터 C는 당연히 명제, 그 다음 조건에 대해서 해석할 거고요. 그 다음 진리집합이라는 용어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명제, 조건, 진리집합입니다. 첫 번째 이제 명제인데요. 명제라는 단원을 들어가니까 우리는 명제의 정의부터 가볍게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10은 2의 배수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3은 무리수,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3번 수학은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세 가지 표현만 쓸게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일단 10은 2의 배수다라는 거는 맞죠? 맞는 말이죠. 즉 우리가 일단 명제라는 거는 뭐냐면 정의 한번 써볼까요? 참 또는 거짓을 분명히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참 또는 거짓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합이랑 닮은 점이 많죠. 집합도 분명히 했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1번은 뭐냐면 당연히 참인 명제예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세령아, 2번은요? 뭐인? 거짓인 명제예요. 그 다음에 3번 현세야? 뭐가 아니에요, 애초에? 명제가 아닌 거예요. 현열아, 괜찮니? 이 정도는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참, 거짓을 분명히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빈아, 참인 명제인가? 아니면 수빈아, 거짓인 명제인가? 아니면 애초에 명제가 아닌가? 더 이상의 표현은 없어요. 세 가지가 끝입니다. 그럼 이제 명제의 정의를 봤으니 두 번째, 그럼 정의가 있다면 명제를 부정할 수도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돼요. 명제의 부정입니다. 항상 여러분 지금 명제를 공부하면서 집합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어렴풋이 생각을 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큰 관련이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명제를 여러 가지 또 이니셜을 쓰는데요. 보통 이제 P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명제 P가 있는데 이제 명제 P의 부정을 나타낼 때는 당연히 P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기호를 써서 이 친구는 not P라고 표현을 해요. 물결 P인데요. 읽을 때는 not P라고 일단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not P라는 거는 어떤 집합과 수미나 관련이 있을까요? 여집합과 관련이 있다 했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집합으로 생각하면은 분명히 부정이라는 거는 여집합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싹 스쳐가야 돼요. 부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기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면 이제 두 가지가 추가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만약에 P가 참인 명제잖아요. 그러면 태호야, not P는 뭐인 명제가 되겠어요? 얘는 거짓이 됩니다.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 돼요. 반대로 네.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 됩니다. 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는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사과는 빨갛다라는 명제가 예를 들어 참이라면 사과는 빨갛지 않다라는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네, 이가 홀수라는 명제가 거짓이라면 이는 홀수가 아니잖아요. 이가 홀수라는 명제가 거짓이라면 이는 홀수가 아니다라는 명제는 참이 돼요. 맞죠? 네. 원소 1이 A의 집합이라는 게 참이면 원소 1은 A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은 거짓이 돼요. 집합이랑 관련이 있죠. 오케이. 이게 이제 명제를 가볍게 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박스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1-3으로 갑시다. 명제 했으니까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조건과 진리집합입니다. 조건과 진리집합.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는 표현을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조건 가보죠. 조건. 그 다음 조건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조건의 부정. 네. 그 다음 진리집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 그대로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 네. 그냥 언어적으로 해석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좀 표현을 보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네. 그런데 조건이 등장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이 등장을 하냐면 조건 P는 조건 P가 등장하는데 X는 양수이다 라는 조건이 등장을 해요. 맞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을 보통 여기서 나오는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집합은 이런 거예요. 진리집합을 보통 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은 보통 소문자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마루야, 소문자 P가 조건이 되니까 진리집합은 보통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라지 P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 조건 스몰 p를 만족시키는 x가 양수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x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x는 뭐보다 크다? 그냥 0보다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집합도 구해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p의 여집합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이제 여가 되겠죠. 그럼 조금 더 이제 A랑 관련 지어 보면 석영아, A는 P를 만족시키는 애고 이 아래 P어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요? 그죠? 나 P를 만족시키는 애가 되겠습니다. 지금 명제의 표현과 집합이 계속 상호작용하는 거를 호진아 보고 있죠? 네. 여기까지도 체크가 되겠고요.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한번 봐볼게요. 세 번째, 2-2입니다. 네, P 화살표 Q라는 것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읽을 때는 P이면 Q다라고 읽어요. P이면 Q다라고. 그래서 우리 P를 뭐라고 하냐면 뭐 쉽습니다. 그냥 가정이라고 하고요. 네, 얘를 결론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본 표현이 있어요. 네, 사람이면 가정하는 거죠. 사람이면 결론 죽는다. 맞나요? 네, 명제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명히 판별을 할 수 있으니까. 네, 태호야 어떤 명제죠?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네, 그죠. 참인 명제죠. 네, 사람이면 죽는다는 참인 명제죠. 그래서 P와 P이면 Q이다를 우리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가정과 결론으로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또는 하나 더 해볼까요? X는 2이면 현율아 X제곱은 4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참인 명제가 되겠죠.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집합이랑은 또 어떤 관련이 있냐면 우리 집합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집합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이 P라는 가정을 만족시키는 애를 라지 P라고 해보고 스몰 Q를 결론을 만족시키는 집합을 우리는 라지 Q라고 해봅시다. 집합의 관계에서 첫 번째 P면 Q다가 명제에서 성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라지 P는 Q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지금 위에 한번 봐보세요. X는 2다라는 거는 이거 바로 X는 풀마 2니까 X2는 풀마 2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성립을 합니다. 다시 한번 네, 명제에서 P면 Q다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게 거짓이라면 여러분 거짓이면 여기서 아니다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P가 Q가 아니면 집합으로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P는 Q의 뭐가 아니다? 부분집합이 아니다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판단해보죠. X는 만약에 2가 X제곱은 4에 안 들어간다면 당연히 A가 A의 부분집합이 성립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집합과 명제를 계속해서 연관 지어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P면 Q다가 이게 참인 명제라면 P면 Q다가 이게 참인 명제가 된다면 우리는 얘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화살표가 좀 더 두껍게 표현이 되죠. P이면 Q다가 참이면 P이면 Q입니다. 라고 다음과 같이 네모 박스처럼 표현한다는 점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개념을 좀 정리를 하면서 쭉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집합에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나요? 네. 합집합과 교집합. 현재 합집합과 교집합 어떤 표현이 있었죠? 합집합은 뭐였고? 또는이었죠. 맞나요? 그리고였죠. 맞나요? 네. 이런 표현들을 조금 더 볼게요. 또는 그리고 라는 표현을 이런 이제 문장을 또는 식이 있다면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합이랑 동일하게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명제가 있어요. P라는 명제가 있는데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부정을 해볼게요. 나 P는 나 P는 호진은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이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X는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또는 X는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다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는은 부정하면은 그리고로 바뀝니다. 살짝 생각을 해볼까요? 왜 그런지 봐봐. X는 1 또는 X는 마일이라는 거는 여러분 여기 또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는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맞이하긴 했어요. 근데 이 또는이라는 표현은 우리 P라는 표현은 서경아 너한테 몇 가지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또는이라는 표현은 몇 가지를 제시할까요? 우리한테 상황이 몇 가지일까요? 케이스가 2가지? 3가지? 그죠? 3가지죠. 왜 3가지냐면 좀 더 쉽게 해볼까요?
네, 철수는 농구부 또는 축구부다 라고 명제가 나왔어요. 그럼 마루야 상황이 몇 가지죠? 그죠? 첫 번째 1번 이렇게 농구부, 축구부 둘 다 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농구부는 하는데 축구부는 안 하거나 세 번째 축구부는 하는데 농구부는 안 하거나 또는은 상황을 세 가지를 줘요. 그러면은 이 P라는 문장을 부정하면 이거 없다 생각하고 P라는 문장을 부정하면 뭐냐면 농구부도 아니고 축구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성립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맞죠? 네. 농구부 또는 축구부입니다를 부정하면 농구부도 아니고 축구부도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반대로 살짝 생각해보면 어떤 Q라는 집합이 있어요. 네. 얘가 A, 그 다음에 그리고 B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A를 Q를 부정을 해볼까요? not Q가 의미하는 거는 주어는 어떻게 되겠냐? A가 아니거나가 돼요. 아니거나 B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표현을 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아니거나는 뭐예요? 거나가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죠? 뭐는? 또 는이 되잖아요. 맞나요? 또 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명확하네. 수빈아,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가 되고? 또는이 되고, 또는을 부정하면은 그리고라는 표현이 왔다 갔다 되겠구나 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또 명제를 배웠으니 얘를 집합으로 또 데리고 와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집합, 우리는 A를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진리집합 Q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A 합 B라는 게 있을 거고요. 우리 A 합 B라는 거를 부정을 해봅시다. A 합 B의 부정은 당연히 부정은 여집합이라 생각하기로 했죠. 네, 어떻게 이거 해석했습니까? 다윤아, P의 뭔 집합? 여집합. Q의 여집합. 가운데 뭐로 바뀌었어요? 교집합으로 바뀌었어요. 합집합을 여하니 또는을 부정하니 교가 됐습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아래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P 그리고 Q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이 친구를 부정하니 얘는 P의 여, Q의 여고 교집합을 부정하니 얘가 합집합이 되었다 라고도 집합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은 당연히 명제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이 명제를 도와줄 때가 있고 명제가 집합이 도와줄 때가 있거든요. 특히 심화 문제에서. 네, 그러니까 내용은 굉장히 쉬우니까 쭉쭉 진도 좀 나가볼게요. 네, 그 다음에 모든가 어떤에 대한 표현도 가봅시다. 모든가 어떤. 다음입니다. 지울게요. 여기까지는. 네, 다음 2-4입니다. 모든가 어떤이라는 표현입니다. 쭉. 네, 명제는 정의할 게 많아서 쭉 가겠습니다. 모든과 네, 어떤을 포함하는 네, 문장과 식에 대해서 가보죠. 네, 두 가지 표현을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 표현은요, 모든 실수에 대하여 x제곱은 0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4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1번이라는 식은 다 맞는 식이에요? 틀린 식이에요? 맞는 식이죠. 참인 명제네요. 네. 그 다음 바로 2번이라는 식은 맞아요? 틀려요? 어떤이니까 x제곱에서 4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x2에 대해서 성립하잖아요. 어떤 x-2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1번과 2번은 참인 명제예요. 맞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합니다. 네. 그냥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이 0입니다를 부정하면은 어떤 표현이 될까 생각해보면 일단 x제곱이 0보다 뭔가 작다라는 표현이 등장할 것 같아요. 맞죠? 맞나요? 네. 그럼 그 다음 이제 앞에 표현은 뭐가 있냐면 모든 실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럼 부정을 해보면 이제 모든을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뒤에 있는 x제곱일 0보다 작다라는 거를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제곱이 성립한다가 참이잖아요. 그럼 이걸 부정하면 그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아까 했던 것처럼? 거짓이겠죠. 아까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무조건 거짓이라며. 맞죠? 네. 그럼 거짓인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부정했을 때.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어떻게 돼요? x제곱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표현 두 가지를 동시에 바꿨어요. 첫 번째, 수빈아 뭘 바꿨어? 모든을 어떻게 바꿨어요? 표현을? 어떤을 바꿨고, 네, 뒤에 있는 이 친구는 등호를 반대로 바꿔줬어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뀌겠죠? 네. 당연히 어떤은 다윤아 뭐로 바뀌겠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네. x제곱은 부정해주니까 뭐가 아니다? 4가 아니문이다 이렇게 바뀌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은 어떤은 모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x제곱이 4라는 거는 x제곱이 4가 아니다로 바뀌었어요. 근데 물론 이게 뭐 약간 처음에는 암기처럼 해도 되는데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표현이 좀씩 바뀌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일단 서경아 1번 문장은 참인데 그걸 부정한 문장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잖아요.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작은 실수 있어요? 없죠. 허수밖에 없죠. I 같은 애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2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4 만족시키는 거 어떤 x 있어요? 이 또는 마이.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4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명제잖아요. 있는 거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한번 체크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걸 부정한 명제는 반드시 거짓이 된다. 어떤 명제가 만약 거짓이라면 그걸 부정한 명제는 무조건 참이 된다라는 거 복습했고, 두 번째는 문장을 우리가 부정했을 때 모두는 어떤으로 가고 뒤에 거의 결론은 반대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표현이 다양해지는데 개념센 열어볼까요? 표현이 다양해집니다. 페이지 211페이지 한번 볼게요. (211페이지에서) 처음엔 쉽거든요. 이게 어려워집니다. 봐봐. 집중해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개념 체크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이 아니다. 말로요. 참이에요? 아니에요? 참이죠. 네? 참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실수가 0이면 거짓이잖아요. 맞죠? 네. 두 번째는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x보다 작은 거 작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맞죠? 그러니까 모든과 어떤의 차이는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면 모든은 진짜 싹 다 성립해야 되고 약간 언제나죠. 그 다음 어떤은 하나라도 성립하는 거 있으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맞나? 그럼 태호야, 예를 들어서 모든 바나나는 노란색이다 했어요. 근데 너 친구가 와가지고 바나나 아직 덜 익은 바나나 딱 꺼내면서 이거 아직 초록색인데 하면은 그 맞는 명제 틀린 명제예요? 틀린 명제죠. 근데 반대로 어떤 바나나는 노란색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노란색 바나나가 있으나 초록색 바나나가 있으나 맞는 명제예요? 틀린 명제예요?
맞는 명제도 하나라도 있으면은 어떤은 성립하는데 모두는 전부 다 성립해야 된다. 이거 언어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부정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그 공책이나 이런 걸로 다음 장 넘기셔서 아래에 있는 개념 체크 답을 가려보세요. 넘기시면서 답을 바로 가려봐. 필통으로 가리든 뭐 가려보세요. 아무튼 가려봐요. 이게 네, 가려보세요. 아, 제대로 안 가리네. 가려보세요. 언제 같이 봐봐, 그거. 이게 헷갈려요. 212쪽 아래 개념 체크 볼 거예요. 답 가리고. 네, 태우 씨 약간 이렇게 가리면서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바로 눈으로 풀어보세요. 아, 선생님, 뭐, 이거 껌이네요. 그냥 앞에 거 모든이면 어떤으로 바꾸고, 어떤은 모든으로 바꾸고, 뒤에 거 그냥 반대로 쓰면 뭐 맞네요. 오케이, 1번 주자. 태우부터 가겠습니다. 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이거 0보다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방금 봐봐. 1번의 표현은 핵심 이거네요. 임의에 대하여 핵심만 쓸게요. x제곱은 이거를 부정했다 이 말이에요. 방금 어떻게 부정하냐면 임의를 태우씨 뭐로 바꿨죠? 네, 이거를 바꿨어요. 모든으로 바꾸고 이거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부정이 파란색이 부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호진 씨 똑같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왜냐면 이게 언어적인 게 중요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임의라는 표현은 그냥 생각을 해봐. 임의라는 거는 모든이라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어떤이라는 표현일까요? 임의라는 거 자체가 이미 얘가 모든이에요. 제가 틀려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부정하면 모든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요?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작다로 바뀌어야 돼요. 파란색이. 오케이? 알겠나? 임의라는 거는 모든이랑 똑같은 표현이죠. 생각해봐. 임의의 바나나에 대해서 노란색이다라고 하면은 이 명제가 참으려면 아무거나 뽑아도 싹 다 노란색이어야 돼요. 이거 모든 노란색이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2번.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도 이랬어요. 어떤 나왔네요. 주어식 부정해보세요. 이게 양심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래 거 선지 틀려도 되니까.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은 1 미만이다. 미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꾸셨네요. 2번. 지금 표현이 뭐죠?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도 뭔가요? n제곱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바꾸셨죠? 이 표현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대해서 어떤 자연수 n으로 바꾼 거예요? 대해서 n제곱은 1보다 미만이다 이렇게 바꾼 거네요. 대해서. 네, 그죠? 잘 생각을 또 해볼게요.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도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대해서도. 이 노란색 박스는 세령아, 모든의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떤의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떤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이의 의미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도는 바로야 모든이에요, 어떤이에요? 모든이에요. 맞죠? 바나나를 자꾸 떠올려 보세요.
어떤 바나나에 대해서도 노란색이 다 참이라면 바나나 싹 다 갖고 와서 다 노란색이어야 돼요. 바나나 싫어요? 무슨 과일 좋아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해석을 하시라고 그냥 어떤 나왔으니까 어떤이 아니라고. 언제 오케이? 이거는 모든을 의미합니다. 얘도 모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면 얘는 어떤으로 바꿔야 되고 당연히 이건 반대로 바꿔야 돼요. 그럼 3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3번입니다. 적당한 나왔어요. 원지 씨 적당한 3번 어떻게 바꾸실까요? 부정해보세요. 부정해볼래요? 부정? 네. 적당한 홀수. 이거 뭐라고? 얘를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꾼 거야? 부정. 모든. 홀수. 홀수는 그대로 갑니까? 모든 홀수 n에 대해서도 뭐다? n제곱은 짝수다.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파란색이 여러분 부정 문장이에요. 짝수가 아니죠.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태우 씨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홀수다. 그러니까 짝수가 아니다가 홀수다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홀수다 이렇게 바꾼다고요? 맞나요? 홀수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잖아. 짝수가 아니면 홀수겠죠. 맞습니까? 모든 홀수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적당한 홀수 n은 모든이라는 표현이에요? 어떤이라는 표현이에요? 네? 네? 어떤 표현,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에요? 어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적당한이라는 표현은 수빈아 뭐라고요? 어떤이라고요, 얘는 어떤. 그러니까 부정하면 모든 홀수 n에 대해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그대로 부정하고. 그러니까 언어는 해서 더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신은. 학교 선생님 마음 먹고 이상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 4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nn 플러스 1이 홀수인 자연수 n이 존재한다. 얘는 무슨 문장인지도 모르겠어요. 서경 씨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부정 한번 해볼래요? 틀려도 돼요. 그냥 다 써볼게요. 이렇게 됐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는 좀 살짝 보니까 문장이 다르죠? 왜냐면 봐봐. 다른 거는 자꾸 이랬거든요? 뭐면 뭐다. 뭐이면 뭐다. 얘도 뭐에 대해서 뭐다. 뭐에 대해서 뭐다. 뭐면 뭐다 이랬는데 얘는 갑자기 뭐다라고 한 게 아니라 존재한다 이랬어요. 부정 한번 해봅시다. 태호 씨.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홀수 짝수가 홀수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부정 한번 해보세요. 모든 자연수가 네. nn 플러스 1 짝수다. 뭐라고요? 잠깐만 뭐라고요? 모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다시 근데 내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다시 내가 잘못 쓴 거 아니죠? 그죠? 다시 뭐라고요? 자연수 n이 존재한다. 자연수 n이 맞아요. 자연수 n이 존재한다. 네, 자연수 n이. 부정 한번 해볼래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렇죠. nn 플러스 1이 짝수. 그렇죠. 정확합니다.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존재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존재라는 거는 모든일까요? 어떤일까요? 어떤이죠. 당연히 어떤이죠.
말해서 존재는 하나만 해도 존재하는 거예요. 바나나 중에 누가 노란색 바나나가 있다고 했는데 초록색 바나나 하나 갖고 오면서 이거 초록색인데 하면 하나라도 존재하니까 성립하는 거예요. 얘는 존재라는 거는 모든입니다.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장이냐면 사실 이게 일부러 앞뒤를 바꿔놓은 건데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n 플러스 1이 홀수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앞뒤가 바뀐 거라고. 그러니까 a를 부정한다면 당연히 a부터 먼저 치고 들어가면서 어떤 미안합니다. 이거 모든이라 써야죠. 예, 존재는 모든이라고. 미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a를 부정하니까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맞죠? 예, n 플러스 1이 부정하니까 홀수의 반대는 짝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헷갈려요. 맞죠? 예, 근데 생각을 하고